안녕하세요. 감정머니예요. 여러분 혹시 도파민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2030 사이에서 정말 유행하는 단어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스마트폰이나 게임, 자극적인 음식 같은 강한 즐거움을 잠시 끊고 도파민 분비를 강제로 줄여서 우리 뇌를 좀 쉬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자극적인 즐거움은 전부 멀리하겠어 라고 결심하고 자주 사용하는 앱을 지우고 유튜브와 SNS도 끊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전부 의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하죠. 처음 몇 시간은 꽤 잘 버팁니다. 괜히 정신이 맑아진 것 같고 책상까지 정리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달라질 수 있겠다는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나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삭제했던 앱을 다시 설치하고 안 보던 영상까지 몰아서 보면서 디톡스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화면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도파민 디톡스,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도파민 디톡스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도파민에 대한 오해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오해가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도파민을 몸에 쌓이는 독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디톡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SNS와 게임을 끊고 맛있는 음식도 멀리 하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것처럼 일상적인 즐거움까지 싹 다 차단하곤 합니다. 내 뇌에 자극이 너무 쌓였으니까 며칠 동안 즐거움을 딱 끊어버리면 도파민 수치가 내려가고 뇌가 깨끗하게 청소되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파민은 몸에 쌓인 노폐물이 아닙니다. 며칠 참는다고 해서 물로 씻기듯 사라지는 물질도 아니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도파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연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새로운 걸 학습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도 끊임없이 작동하죠.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을 때도 도파민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싹 끊겠다는 말은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엔진을 통째로 뽑아버리겠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엔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운전대를 제대로 잡고 속도를 조절하는 법이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바로 도파민을 단순한 행복 물질이라고 믿는 거예요. 흔히 즐거운 일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고 그 덕분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죠. 물론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도파민을 단순한 쾌락 물질로만 보기에는 뇌 속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만족감을 크게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학습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여기서 도파민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고 즐기는 감정보다는 그걸 다시 얻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동기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해요. 쉽게 설명하자면 도파민은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 라는 신호가 아니라 저기 아주 재밌는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확인해봐 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도 모든 컨텐츠가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얻은 즐거움보다 다음엔 뭔가 나올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우리 행동을 계속 조종하는 거죠. 세 번째 오해는 바로 강한 즐거움이 우리를 중독시킨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극이 너무 강해서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를 더 끈질기게 붙잡는 건 강렬한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가깝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매번 똑같은 화면만 나온다면 금방 지루해져서 폰을 덮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SNS나 쇼폼은 다릅니다. 언제 내 마음에 쏙 드는 영상이 튀어나올지, 누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을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이처럼 보상이 일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사람은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서 같은 행동을 훨씬 더 집착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에서 카톡 하고 알림음이 울리면 누구한테 온 건지 확인하기도 전에 손부터 먼저 움직이는 이유도 오랫동안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하나의 세트로 뇌에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쓸데없는 광고 문자여서 실망하며 화면을 끄지만 잠시 후 알림이 또 울리면 또다시 손이 갑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특정한 신호에 반응하도록 뇌의 고속도로가 뚫린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게 결심까지 했는데 사흘만 지나면 다시 원래의 스마트폰 노예로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줄여야지, 스마트폰 끊어야지, 뇌를 리셋하겠어 같은 계획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밤에 누워서 쇼츠를 보는 게 문제인지 일하면서 카톡을 너무 자주 확인하는 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적으로 돌렸다가 며칠 못 버티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예전보다 더 심하게 몰아서 쓰게 됩니다. 도파민만 타겟하느라 정작 진짜로 바꿔야 할 구체적인 행동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행동만 참았을 뿐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은 책상 위에 있고 알림은 계속 울리고 자주 사용하는 앱은 폰 화면 정중앙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절대 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건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케이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케이크와 정신력 대결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몇 번은 참아내겠지만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 뇌가 지쳐버립니다. 내 의지력은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데 유혹의 대상은 여전히 100% 충전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셋째, 스마트폰을 없앤 빈자리를 채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매일 2시간씩 쇼츠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두면 2시간이라는 공백이 통째로 남습니다. 기존 습관을 없애기만 하고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존 습관을 줄이고 싶다면 하지 않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신 이걸 해야지라는 대체 계획이 반드시 세트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공백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뇌는 갑자기 찾아온 지루함과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결국 가장 익숙하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행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다시 손이 가는 것이죠. 넷째, 완전한 금지를 목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SNS를 평생 보지 않겠다거나 쇼츠와 게임을 오늘부터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하면 처음에는 비장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유혹에 넘어가도 계획 전체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SNS 안 보기로 했는데 사흘째 실수로 20분 동안 릴스를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며 남은 나흘 동안 3시간씩 몰아서 봅니다. 피자 한 조각 먹었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남은 한 판을 다 먹어버리는 것과 같죠. 한 번의 이탈은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라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는 피드백일 뿐입니다. 다섯째, 며칠 참으면 뇌가 알아서 깨끗해질 거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며칠 줄였다고 해서 수년간 쌓아온 뇌의 회로와 생활 패턴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쉬어주는 게 집중력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주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단기간의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내가 언제 스마트폰에 손이 가는지 관찰하면서 아주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연습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디지털 휴식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며칠만 참으면 도파민이 리셋되고 모든 습관이 사라진다라는 설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다 끊어내지 않고도 자동적인 행동을 내 의지대로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7가지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응책은 도파민이라는 거대한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목표로 정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덜 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정하지 말고 잠들기 전 침대에서 쇼츠를 보는 행동을 줄이겠다. 업무 중에는 메신저를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겠다처럼 시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어떤 단서를 없애고 어떤 대체 행동을 넣을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문제가 되는 한 장면부터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응책은 의지를 키우기보다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자주 여는 앱을 첫 화면에서 지우고 자동 로그인을 해제하고 집중해야 할 시간에는 휴대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잠들기 전 사용이 문제라면 충전 장소를 침실 밖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을 일으키는 단서와 실제 행동 사이에 작은 마찰을 만드는 행동입니다. 앱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야 하고 휴대전화를 가지러 방 밖으로 나가야 하는 작은 불편만 생겨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던 행동 사이에 생각할 틈이 생깁니다. 세 번째 대응책은 완전한 금지보다 사용할 시간과 양을 정하는 것입니다. SNS를 평생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대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만 확인하거나 쇼츠를 20분 동안 본 뒤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극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시간에 내가 선택한 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휴대전화를 여는 것과 알림이 울릴 때마다 휴대전화가 나를 호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네 번째 대응책은 없앤 행동의 자리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넣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안 보는 대신 두꺼운 전공 서적을 읽겠다고 다짐하면 당연히 오래 못 갑니다. 뇌가 느끼는 난이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딱 한 곡 듣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만만한 행동으로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대응책은 내가 스마트폰을 켜게 만드는 진짜 원인, 즉 단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심심해서 핸드폰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정한 감정이나 상황이 시작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혹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처럼 나만의 습관적인 타이밍이 있거든요. 나는 주로 언제 폰을 켜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순간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대응책은 지루함을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극을 줄이면 당연히 심심하고 폰을 열어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건 뇌가 망가져서가 아니라 늘 과도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던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지루함을 억지로 다른 자극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아, 지금 내 뇌가 비워지고 있구나 하고 딱 5분만 견뎌보세요. 7번째 대응책은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내 조절 능력을 조금씩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루 종일 폰을 안 쓰는 것만 성공이 아닙니다. 평소에 2시간 보던 쇼츠를 오늘은 1시간만 봤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공입니다. 오늘 내가 몇 번이나 무의식적인 손짓을 멈추고 스스로 선택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어내고 절에 들어간 스님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처럼 화면을 넘기고 있고 멈추고 싶어도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은 도파민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자동 행동이고, 회복해야 할 것은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즐거움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누릴지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여러분이 도파민 디톡스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도파민을 몸에서 빼내고 뇌를 초기화하겠다는 목표가 잘못 설정됐고, 며칠 동안 자극만 참았을 뿐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알림과 장소, 시간과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망치는 악당도 아니고 휴대전화 속에서 흘러나오는 독성 물질도 아닙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배우고 움직이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금욕이 아니라 내가 반복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정확히 찾고 그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환경을 바꾸며 내가 사용할 시간과 양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도파민을 끊어야겠다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줄이고 싶은 행동은 정확히 무엇이고 나는 언제 그 행동을 자동으로 시작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며칠짜리 디톡스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